안녕하세요. 권쌤닷컴의 권쌤입니다. 자, 3지구 특강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쌤이랑 새로운 지문을 만나보게 될 건데, 자, 1강에서 쌤이 강조를 해드렸지만, 자, 이 강의는 꼴랑 몇 개? 3개 지문으로 90% 이상의 문장을 완성해 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강의를 처음 접한 학생들은 자, 1강, 2강에서 설명해 드린 자, 13가지 공식들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강, 2강을 열심히 들어보신 학생들은 느끼셨겠지만 문장 구조보다 별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쉽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끝까지 믿으시고 강의를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공식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보게 될 건데, 자, 그게 뭐냐면 14번째 공식, 자, as에 대한 개념이야. 자, as는 영어에서 몇 가지로 쓰이냐면 전치사나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게 되는데,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as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과연 이 as가 전치사로 쓰였는지 접속사로 쓰였는지, 자, 이걸 판단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겠지만 전치사는 항상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를 동반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as라는 단어 다음에 이렇게 자, a teacher, 자, 명사가 단독으로 나와 있다면은 자, 이때 as는 전치사로 쓰였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자, 해석은 뭐뭐로서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래. 자, she works as a teacher. 자, 그녀는 선생님으로서 일을 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됐냐? 자, 그런 반면에 접속사 기능을 하게 될 때는 자, 이 접속사의 주된 기능은 우리가 뭐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이다 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s 다음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된다면 아, 얘는 접속사로 쓰였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자, 해석은 몇 가지로 하게 되냐면 자, when이라든지 뭐 because, 자, 뭐뭐함에 따라 뭐뭐처럼 뭐뭐대로, 자, 이렇게 5가지 주된 그 의미에서 자, 가장 매끄러운 걸 대입해서 자,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 자, as I sat reading the paper, 자, 내가 자, 신문을 읽으면서 앉아있을 때 the door burst open, 자,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 as 다음에 자, I sat이라는 뭐다? 하나의 문장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as는 접속사로 쓰였고, 자, 의미는 뭐다? 아, when이라는 접속사의 의미로 해석하니까 가장 매끄럽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 자, as you were out, 자,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장이 왔지, 그죠? 자, 네가 나갔기 때문에, 자, 나가서 없었기 때문에 I left a message, 내가 뭐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를 보면 이래. 자, as time goes by,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라는 뜻이겠죠? 아니야?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she is getting confidence, 자, 그녀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됐어? 자, 그다음 네 번째를 봐. 자, she enjoys all kinds of music, 자, 그녀는 자, 모든 종류의 음악을 즐깁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누구처럼? 자, as I do, 자, 나처럼 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때 이 do는 뭐냐면 자, 앞에 있는 이 enjoys를 자, 대신해서 받는 동사라고 해서 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즐기는 것처럼 자, 그녀는 모든 종류의 음악을 즐깁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됐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자, they did, 자, 그들이 했는데 뭘 해서? as I had asked, 자, 내가 요청한데도 그들이 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포인트는 뭐라고? 자, as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얘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판단한 다음에 자, 거기에 맞게 보다 가장 매끄러운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4번째 공식을 대입해서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이번에 새로운 지문의 소재는 바로 뭐다? investigator. 자, investigator 뭐지? 조사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이 조사자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 자, investigator. 자, 일단 얘가 주어가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a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얼핏 봐서는 어떠냐면은 승혜. 자, a personality type이라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 뒤에 뭐다? a place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로 쓰였겠네요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됐냐? 만약에 a personality type이 주어고 place가 동사라면 얘가 뭐다? 단수 주어기 때문에 뒤에 뭐다? s가 붙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 place는 앞에 있는 personality type의 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s에서 personality type 이렇게 묶으시고, 아, 이때 as는 뭐다? 뒤에 명사가 따라왔기 때문에 아, 전치사로 쓰였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을 어떻게 된다고? 뭐뭐로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investigator, 자, 조사자들은 자, as personality type, 자, 성격상의 종류로서의 조사자들은 됐냐? 자, 이 조사자들은 자, place a high value, 자, 목적까지 끊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는 거지, 그제? 어디에? on science, process and learning.
자, 등위접사가 나왔을 때는 항상 뒤에 걸 보고 앞에 걸 유추한다 그랬지, 그죠? 자, 뒤에 보시면은 자, learning이라는 배움이라는 명사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 등위접사 and는 명사를 나열해주는 and구나. 그리고 앞에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자, science, 그 다음에 process, and learn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명사를 나열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이 명사 세 가지는 뭐다? 앞에 있는 o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구나. 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보시면 이래. 자, 성격의 한 종류로서의 조사자들은 자, place a high value, 자,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는데 어디에? science, 과학이라든지 process, 아니면 절차라든지 and learning, 학습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줍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보다 조금 길어졌지, 그제? 자, 중간에 and라는 등위족사가 보이십니까? 항상 등위족사가 왔을 때는 자, 뒤에 걸 보고 앞에 거를 추론한다라고 배웠지, 그제? 자, 앞에서 배운 공식들을 계속 대입하는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셔야지 자, 독해가 는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두 개의 공식을 배우게 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공식 15번, 완전한 문장 다음에 콤마 ing는 자, and 동사로 풀어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문을 보시면 이래. 자, he walked into the store. 자, 그가 가게 안에 들어왔지, 그제? 자, looking for a computer. 자, 이렇게 완전한 문장 다음에 콤마 ing가 왔지, 그제? 자, 이 콤마 ing는 and look for. 자,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시면 된다 해서. 자, 그래서 그가 뭐다? 가게 안에 들어왔는데, 자, 그리고 컴퓨터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래. 자, 이번에 조금 미묘하지만 앞에 콤마가 안 붙었지, 그제? 자, 완전한 문장이 오고 그냥 이렇게 ing가 왔을 때는 자, 뭐뭐 하면서라는 뜻의 동시 동작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이래. 자, he's studying, listening to music. 그는 뭐다? 뭘 하면서? 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됐냐? 자, 16번째 공식을 보겠습니다. 자, 이 16번째 공식은 형용사 세트의 종류와 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형용사 세트가 뭐냐면 이래. 뭐 타동사 ing 목적어, 자, 그 다음에 타동사 pp. 자, 이때는 목적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동사 ing, 형용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편의상으로 보다 형용사 세트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자세한 개념에 대해서는 자, 이 강의를 끝내고 나서 자, 문법 강의를 들으실 때 자, 전대미문 분류에서 형용사 세트의 종류가 뭔지, 자, 왜 이렇게 쓰이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참고로 하시고, 자, 이 강의는 독해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쌤이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렇게 5가지가 형용사 세트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 어디에 쓰이냐가 중요한데, 자, 일단 한번 볼게. 형용사의 기능은 뭐냐면 보호로 쓰일 수가 있지, 그제? 그래서 이 5가지 형용사 세트는 주격 보호나 아니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됐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수가 있고, 됐냐?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세트 5가지가 올 수 있게 돼. 됐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완전한 문장 앞에, 자, 아니면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뒤쪽에 이 5가지 형용사 세트가 오게 되는구나.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제 excel. 자, 엑셀은 뭔가에 뛰어나다라는 자동사 개념이야. 자, 그래서 자동사는 자동사까지 끊어주시면 되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찾아서 목적어까지 끊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들은 어디에 뛰어나냐면 at research.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었지, 그제? 자, 연구에 지금 뛰어나대. 자, 계속해서 지금 뭐냐면 investigator. 자, 조사자들이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됐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완전한 문장 다음에 using이라는 ing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 and 동사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냐? 자, 그 다음에 and라는 등위족사가 왔지? 자, 등위족사는 뒤에 걸 보고 앞에 거를 유추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information에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logic이라는 명사랑 이렇게 연결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됐냐? 자,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information까지 한번 끊어볼게. 자, 이 조사자들은 연구에 뛰어나고, 자, 그리고 뭐다? 논리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이용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지금 gain이라는 개념이 왔단 말이야. 자, gain은 어떤 뜻이야? 뭔가를 얻다라는 타동사 개념이지. 만약에 얘가 자, 동사 개념으로 쓰였다면은, 자, 문장 전체에서 동사 기능을 하게 된다면은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겠지. 근데 뒤에 단어를 보시면 through라는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아, 뒤에 뭐다? 목적어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됐냐? 자,
자,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는 얘는 어떻게 쓰였다? 아, 타동사 PP로 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앞에서 우리가 배운 공식에서 뭘 배웠지? 형용사 세트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자, 이 형용사 세트의 종류에 타동사 ing 목적어, 타동사 PP 개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두 번째 기능에서 형용사 세트는 자, 명사를 뒤에서 뭐다?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배웠습니다. 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gained라는 타동사 PP는 아, 뭐다? 앞에 있는 information한 정보를 꾸미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봐. 자, through라는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까지 끊어주게 되는 거죠. 됐냐? 근데 이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그들이 감각들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되는 거죠. 됐어?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볼게. 자, 이 조사자들은 뭐다? 연구에 뛰어나고, 그리고 뭘 이용해? 논리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떤 정보다? 그들이 감각들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을 이용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됐냐? 자, 뭘 위해서? To conquer. 자, conquer은 뭔가를 정복하다라는 타동사지, 그죠? 자, 타동사가 ing나 to로 변했을 때도 뭐다?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complex problems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됐냐? 자, 이 조사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복잡한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겠죠? 됐냐? 자, 이제 전체적인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이 조사자들은 연구에 뛰어나고, 자, 그리고 뭐다? 그들이 감각들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와 자, 논리를 사용합니다. 자, 뭘 위해서? 복잡한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간단한데,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볼 공식은 자, 바로 17번째. 자, no로 시작하는 문장이야. 자, no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뭐 nothing이라든지 아니면 no one이라든지 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얘기하겠지, 그죠?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주어는 뭐다? 어떤 뭐뭐라도 라고 해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를 부정을 시키는 거야. 됐죠? 자, 예문을 한번 볼게. 자, no one likes it 이렇게 나왔지,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어떤 누구라도 라고 해석하시고, 자, like를 부정시켜서 어떻게 한다? 어떤 누구라도 그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지금 nothing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지, 그죠? 자, no로 시작하는 문장은 자, 어떤 뭐뭐라도 라고 해석을 하시고, 자, 동사를 부정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nothing thrills them. 자, 어떤 것도 그들을 보다 흥분시키지 않습니다라는 뜻이겠지, 그죠? 되냐? 자, more than a big find.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 자, 어떤 것도 그들을 더 많이 흥분시켜주지 못하는데, 자, 뭐보다? 자, than a big find. 큰 발견보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뭐다? 뭔가 큰 발견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 되겠죠? 되냐? 자, 4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4번 문장을 얼핏 봐도 뭐다? 굉장히 복잡하고 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그죠? 자, 근데 이 4번 문장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 한 가지 개념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18번째 뭐다? 분사 구문이라는 개념인데, 자, 일단은 이 분사 구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뭔가가 오고 주어 1, 동사 1. 자, 이렇게 오던지, 자, 아니면은 주어 1과 동사 1이 나온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뭔가가 오던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뭐다? 형용사 세트 개념을 배울 때 그 기능 4번, 5번에서 뭐다? 자, 이런 구조의 문장들을 보셨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이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 아, 분사 구문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 1을 대입을 시킨대. 자, 주어 1을 대입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뒤에 있는 이 주어를 뭐다? 앞으로 이렇게 분사 구문 자리에 가지고 와서 자, 대입을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켜주시고, 만약에 접속사가 없을 때, 됐냐? 자, 분사 구문 앞에 뭐다? 이렇게 접속사가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접속사가 없는 구조라면 자, 적절한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형용 세트가 어떤 게 있었지? 자, 타동사 ing 목적어, 타동사 pp. 자, 목적어가 뒤에는 안 나온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뭐 자동사 ing, 형용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다? 형용사 세트라고 배우셨는데, 자, 이런 형용사 세트 개념이 오고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왔을 때 뭐다? 아, 이 구조를 우리는 뭐다? 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일단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은 자, seeing the policeman, he ran away.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있는데, 자, 앞에 뭔가가 오고, 됐니? 뭔가가 오고, 자, 콤마 나오고, 뒤에 뭐다? 하나의 문장이 따라오고 있지, 그제? 됐니? 아, 이런 구조는 뭐다? 아,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주어를 앞에 뭐다? 저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가지고 왔을 때, 자, 앞에 지금 뭐가 있냐면 seeing the policeman 이라고 해서
자, 타동사 ing 목적어 개념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접속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속사가 없지, 그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매끄럽게 이제 해석되는 접속사를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he ran away, 그가 도망갔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지, 그제? 그래서 he를 이렇게 가지고 와 보니까 자, seeing the policeman, 자, 경찰을 보자마자 아니 경찰을 봤을 때 경찰을 봤기 때문에 그는 도망갔습니다라고 해석했으면 되는 거야. 되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자, built라는 타동사 pp가 왔자 자,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냐? 그래서 1990년대에 지어졌는데 자, 이 건물이 자, need to renovate it, 뭐다? 다시 뭐다? 보수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되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니까 콤마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왔지, 그제? 콤마 앞에 뭐가 있습니까? 타동사 pp 플러스 목적어는 지금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그제? 아, 이런 게 뭐다? 분사 구문이다라고 보시고, 자, 마찬가지로 뭐다? 뒤에 있는 this building이라는 이 주어를 앞에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건물은 199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다? 너무 오래 지나서 이게 뭐다? 보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뜻이겠죠? 됐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볼게. 자, staying. 자, 이번에는 뭐다? 자동사 ing가 와서 자, 파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다? He met lots of people.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라고 돼 있지,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he라는 애를 앞에 가지고 오는 거야. 가지고 왔을 때, 자, 그가 파리에 머무르는 동안에, 아니면 그가 파리에 머물렀을 때, he met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됐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honest and clever. 자, 이번에 형용사가 왔지, 그제? 형용사가 오고, 콤마,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자, 뒤에 문장 보니까 그가 뭐다? 지금 존경받고 있지, 그제?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고 있대. 왜 그래? 그가 뭐다? 굉장히 정직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그제?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어떠냐면은, 자, in Paris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지, 그제?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다? 이 문장이 분사구문이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자, 얘가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어를 뭐다? 가지고 가서 대입해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어때? 자, 파리에 뭐다? 그가 머무르는 동안에 he met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조금 복잡한 감이 있지만, 자, 정리를 하면 이래. 일단은 어떤 문장이 이런 구조가 분사구문이다라는 게 중요하고, 분사구문은 뭐다? 앞에 뭔가가 나오고 콤마 주어 동사가 오든지, 아니면 앞에 주어 동사가 오고 콤마 뭔가가 나오든지인데, 자, 이 뭔가라는 부분에는 뭐가 들어갔지? 그렇지, 형용사 세트가 들어갔단 말이야. 됐냐? 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형용사 세트의 종류는 뭐가 있었지? 타동사 ing 목적어, 타동사 pp, 그 다음에 형용사, 뭐 자동사 ing,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됐냐? 자, 이런 구조의 문장들이 왔을 때 분사구문이고, 분사구문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다? 남아있는 주어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하시고, 접속사가 만약에 없다면 그냥 적절한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4번 문장의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 자, 일단은 and라는 등위독사가 보이자. 됐냐?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exceedingly라는 부사가 왔고, 자, 이때 이 부사는, 자, 뒤에 있는 detail oriented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등위독사는 뭐냐면, 자, intellectual. 자, 첫 번째 형용사, 그 다음 introspective. 자, 두 번째 형용사. 이렇게 해서 형용사 3개를 나열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vestigators are happiest. 자, 여기까지 문장이 한 개 완성됐고. 자, 그 다음에 when이라는 접속사가 오면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지, 그죠? 자, they're using their brain power. 자, 이번에 목적어까지 끊었지?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what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what이라는 개념을 잠깐만 볼게. 자, 이 what이라는 애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시냐면, 자, 두 가지를 반드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what이 이끄는 절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냐? 자, 불완전한 문장이란 얘기는 뒤에 문장에서 뭐다?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던지, 아니면 보어가 없던지. 알겠냐? 자, 주로 이제 너희가 보게 되는 불완전한 문장은 주어가 없던지 아니면 목적어가 없는 이런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이거 한 개 너네가 뭐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 문장 속에서는 뭐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기능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너네가 뭐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what은, 자, pursue라는 타동사 다음에 뭐다? 목적어 개념으로 쓰였지, 그제?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얘는 뭐다? 명사 기능을 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they deem 다음에, 자, deem은 뭔가를 생각하다인데, 자,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뭐다? 아, 불완전한 문장이 왔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as가 나왔지, 그제? 자, as 다음에 보시니까, worse outcome이라는 명사가 왔네? 아, 그래서 이때 as는, 자, 전치사로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일단 구조 분석은 됐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봐. 조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면, 자, investigators are happy에서 하나의 문장이 왔지, 그제? 됐냐? 하나의 문장이 왔는데, 이 하나의 완전한 문장 앞에 지금 뭐가 나열되고 있냐면, 형용사가 지금 나열되고 있단 말이야. 알겠냐? 그럼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이렇게 했지? 아, 앞에 형용사가 지금 나열이 되면서, 콤마, 주어일, 동사일, 이렇게 왔구나? 자, 이렇게 이제 구조가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어떤 구문이라고 불렀지? 그렇지? 분사 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분사 구문은, 자, 뒤에 있는 주어일을 앞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한다 그랬지, 그제? 자,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다 가장 적절한 접속사를 넣어서 자,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investigators를 앞으로 이제 보내겠습니다. 여기로 일단 가지고, 아니? 자, 문맥상으로 우리는 어떤 접속사를 넣을 거냐면 because라는 접속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한번 볼게. 자, investigator. 자, 이 조사자들은 자, intellectual 굉장히 지적이고, 자, introspective 그리고 뭐다? 자기 성찰을 잘하고, 그제? 자, 그리고 자, exceedingly detail oriented 굉장히 꼼꼼하대. 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investigators are happiest. 자, 얘네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자, when they are using their brain power. 그리 뭐다? 뇌의 어떤 힘. 됐냐? 뭔가 지능을 이용을 할 때 가장 행복해 한대. 됐냐? 근데 이 지능을 왜 이용을 하고 있어? To pursue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를? 자, what they deem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로서? 자, as a worse outcome 굉장히 가치 있는 결과로서. 됐냐?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건 뭐다? 가치 있는 결과구나. 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브레인 파워를 이용을 할 때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얘기겠죠? 됐냐? 자, 다시 한번 이제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investigator. 자, 이 조사자들은 자, 특징이 어떠냐면 굉장히 지적이고 자기 성찰적이고 자, 굉장히 꼼꼼하기 때문에 자, 그들이 브레인 파워를 사용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뭘 위해서? 자, 그들이 가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네. 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되셨나요? 자, 다섯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문장을 위해서 우리가 자, prefer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쌤이 편의상 그냥 공식 19번이라고 일단은 넣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희가 문장을 보시면서 자, 중요한 동사들은 이 동사의 특성을 반드시 아셔야지 자, 이 동사가 어떤 식의 문장을 구성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prefer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자, prefer 다음에 뒤에 바로 to가 오든지 아니면 prefer A to B.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prefer to가 왔을 때 이때 to는 자, to 부정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개념이 오게 되고, 자, prefer A to B에서는 뭐다? 이때 to가 자, 전치사기 때문에 자, 얘가 전치사로 쓰이기 때문에 A나 B 자리에는 명사 개념이 온다는 거. 자, 일단은 참고로 좀 보시고, 자, 해석상으로는 prefer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을 선호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prefer A to B가 되면 B보다 A를 선호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문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문장은 자, I prefer to stay at home 이렇게 됐죠? 자, 나는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prefer A to B라는 형태가 왔지, 그제? 됐냐? 그럼 나는 선호하는데 뭐래? 자,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그 문법적인 게 이제 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제 하나를 너네가 기억하면 좋은 게 prefer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고, 자, prefer A to B에서 이때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다? 동사 원형이 아니라 뭐 ing나 명사가 오는구나. 자, 이렇게 하나를 더 얹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장을 보시면 자, they prefer to march라고 해서 자, prefer 다음에 to가 와서 자, 뒤에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제? 자, 그들은 자, 조사자들은 자, 뭔가 행진하기를 좋아한대. 자, to their own beats. 자, 그들 박자에 맞춰서 자, 그들 박자에 맞춰서 행진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자,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다? 뭔가 틀에 갇힌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냐? 자, 그 다음에 and를 보면 자, 뒤에 문장을 보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이 등위 접사 같은 경우는 뒤에 문장을 보니까 자, they dislike overly structured environment라고 해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지, 그제? 그래서 이때 이 등위족사는 완전한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등위족사구나. 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됐냐? 자, 그들은 자기 자신이 박자에 맞춰서 행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자, 그리고 자, they dislike, 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 이때 dislike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environment가 되겠지, 그제? 됐냐? 자, 이 명사 앞에 있는 structured는 뭐다? 뒤에 있는 그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럼 앞에 있는 overly는 뭐다? 자, 부사 개념으로 뒤에 structured를 꾸며주게 되겠지, 그제? 됐냐? 자, 그리고 그들은 dislike, 싫어하는데, 자, 매우 구조화된 그런 어떤 환경들을 싫어한대. 자, 앞에 말이랑 결국에 같은 말이지, 그제? 됐냐?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랜만에 대시 나왔지, 그제? 자, environment라는 명사 다음에 대시 왔잖아, 그제? 자, 한 번만 복습을 할게. 자, 명사 다음에 대시 왔을 때, 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지, 그제? 자, 뒤에 게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고, 자, 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는 동격이다 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근데 뒤에 문장을 보시면은, 자, necessitate라는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 말은 뒤에 주어가 없잖아, 그제?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때 이 대시 뭐다? 아,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구나? 그럼 앞에 있는 environment라는 환경을, 자, 수식해주는, 자,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어떤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그제? 그러면 이런 어떤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자, then necessitate, 뭔가를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런 어떤 환경인데, a set response. set은 여기서는 뭐다? 뭔가 고정된 이 말이겠지, 그죠? 자, 뭔가 고정된 반응, 자, 고정된 반응들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는 거야. 자, 뭐에 대해서? to challenge, 어떤 도전이나 문제에 대해서. 자, 어떤 도전이나 문제에 대해서 고정된 어떤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는 얘기는 뭔가 틀에 갇힌 굉장히 경직된 그런 어떤 환경을 얘기하겠지, 그죠? 됐냐? 근데 이 사람들은 뭐다? 이런 구조화된 환경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사자들은, 자, 그들 자신이 박자에 맞춰서 행진하기를 선호하고, 자, 그들은, 자, 굉장히 구조화된 어떤 환경을 싫어하는데, 자,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다? 어떤 문제나 도전에 대해서 고정된 반응만을 요구하는 그런 경직된 그런 어떤 환경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6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6번, 7번 문장은 자, 앞에서 배우신 공식들을 대입해서 자,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쌤이 바로 구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investigators, 자, 조사자들은 됐냐? 자, are not interested in. 자, be interested in은 뭐다? 뭔가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not이 붙었기 때문에 뭔가에 흥미가 없습니다라는 뜻이겠죠. 어디에? 리더십. 그래서 이 조사자들은 뭐다? 리더십에는 별로 관심이 없대. 됐냐? 자, 그 다음에 and라는 등위족사가 있는데 이때 and는 앞에 완전한 문장이랑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자, 그런 어떤 등위족사가 되는 거야. 됐냐? 그러면 뒷문장이 지금 주어가 누가 되냐면 developing이 되는데, 자, 얘는 타동사 ing이기 때문에 뭐다? 목적어까지 끊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the interpersonal skills에서 목적어까지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뒷문장의 주어는 어떻게 된다? 아, interpersonal skills라고 해서 이 대인관계 기술을 developing, 개발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된단 말이야. 됐냐? 자, 그 다음 봐. 그 다음 또 보시면은 지금 자, interpersonal skills라고 해서 명사 다음에 necessary라는 형용사가 왔단 말이야. 됐냐? 그러면 얘는 누구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형용사 세트를 배우셨잖아. 됐냐? 근데 그 형용사 세트 5가지 중에서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었지. 됐냐? 근데 이 형용사 세트의 기능 중에서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겠지만 자, 명사 뒤에서 뭐다? 이 형용사 세트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배우셨단 말이야. 알겠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necessary를 어떻게 보시냐면 자, 앞에 있는 interpersonal skills를 꾸미는 아, 형용사 세트구나.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자,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이렇게 됐네. 근데 이 대인관계 기술은 어떤 거야? necessary, 필요한 기술이지, 그제? 됐냐? 뭘 위해서? 자, to fuel collaboration. 자, fuel은 여기서 뭐다? 뭔가를 촉진시키다라는 타동사 개념이기 때문에 쌤이 뭐다? collaboration이라는 그 목적까지 끊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볼게. 자, 협동이라는 것을, 협조라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냥? 자, 이런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is a hurdle, 장애물이래. 누구에게? For many of them. 많은 그 조사자들에게 있어서 뭐다?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다? 뭔가 대인관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7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쌤이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가지고 오는 건 뭐냐면 너희가 뭐다? 배워갈 게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복잡한 문장이 뭐다? 익숙해지게 되면 나머지 쉬운 문장들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지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7번 문제가 조금 복잡하지만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 자, they may feel insecure. 자, 그들은 아마도 뭐냐면 좀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른대. 자, 동사에 may가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뭐냐면 추측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뭐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조사자들은 뭐다? 뭔가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른대. 자, 뭐에 대해서? in their ability. 그들이 능력에 대해서. 됐냐? 그 다음 말. 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는 대부분의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이 to keep up은 앞에 있는 ability를 이렇게 꾸며주도록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르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keep up.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지, 그제? 됐냐? 어디에서? in their field. 그들이 분야에서. 자, 여기까지는 문장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됐냐? 그 다음 볼게.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보시면은 can react라는 동사가 왔지? 아, 그래서 이 and는 앞에 may feel이라는 동사랑 그 다음 can react라는 동사를 이어주고 있구나. 됐지? 자, 그들은 뭐냐면 자, can react badly.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잘 봐. 여기까지 일단 앞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제? 근데 뒤에 보시면 뭐냐면 when이라는 접속사가 왔지, 그제? 접속사가 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왔냐면 자, force는 뭔가를 강요하다라는 타동사 개념인데 뒤에 뭐다? 목적어가 안 보이고 있지? 그래서 얘는 뭐다? 아, 타동사 pp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냐? 자, 이 구조가 어떤 구조라고 오늘 배웠지? 그렇지, 분사 구문이라고 배웠습니다. 만약에 접속사가 없으면 적절한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는 when이라는 접속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됐냐? 자, 남아있는 이 주어를 이렇게 대입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그들 능력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르는데 자, 그들 분야에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르는데 자, 그리고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자, 언제 그렇게 되냐면 forced 뭐라? 강요받았을 때 됐니? 뭐 하도록? 자, to put more important work 자, on hold 이렇게 됐습니다. 자, put something on hold 이렇게 되면은 자, 뭔가를 보류하다라는 수고가 되지, 그제? 됐냐? 그러면 그들이 뭘 강요받았을 때? 보류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뭐를? more important work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보류하게끔 강요받았을 때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대? 됐냐? 근데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강요를 받게 되는 거야? to complete a task 어떤 일을 뭐다? 완수하기 위해서 됐냐?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야? 자, 태스크라는 명사 다음에 자, 대시 오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지? 아, 이때 또 뭐다? 바로 관계 대명사가 되겠구나. 됐지? 자, 그 다음에 말. 자, that doesn't 자, intrigue them 이렇게 나왔는데 자, intrigue라는 표현은 뭐냐면 누군가의 관심을 끌다라는 거지, 그제? 됐냐?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 조사자들의 관심을 끌어 못 끌어? 못 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 그제? 됐냐?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틀에 갇힌 환경에서는 그들에게 별로 이제 관심이 없네? 됐냐?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런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 기준에서도 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건데 이 중요한 일들을 보류하게끔 강요를 받았을 때, 네? 강요를 받았을 때 그들은 뭐다?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전체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볼게. 자, 이 조사자들은 자, 그들 능력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르는데 자, 어떤 능력이었지? 자, 그들 분야에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언제? 뭔가를 강요받았을 때 뭐래? 좀 더 중요한 일을 보류하게끔 강요받았을 때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됐니? 뭘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일을 뭐다? 완수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야? 그들에게 전혀 뭐다?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이 되는 거지? 됐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 새로운 지문을 가지고 공식 19번까지 배워보셨습니다. 자, 이 문장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자, 고3들이 시험을 쳤을 때 이 지문은 조금 어렵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어떤 수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조금 이제 학년이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어가 아직 이제 잘 다듬어지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문장을 접근했을 때 굉장히 어렵네? 복잡하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자, 앞에서 배운 공식을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또 강의를 뭐라 돌려보시면서 자, 문장을 하나씩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 내지는 자, 복습을 좀 함에 따라서 뭐다? 아, 이제 문장이 보이기 시작하네?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올락 몇 개? 3개로 끝내는 강의였습니다. 3지구 강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